여러분 201조 재산세 과세 물건 한번 잠깐 볼까요?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역대 기출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오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거기 나와 있네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5가지. 이 중에서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묶으시고요.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뭐를?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물론 토지, 건축물은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했던 토지와 건축물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때리겠다? 재산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뭐로 말한다? 밑줄 주택법 제2조 1호에 의한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택법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우죠?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배울까 아마. 그래서 맨날 안 배웠대. 여참은.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놨어요. 자, 같이 보죠. 박스에 보시면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때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뭐로 말하냐? 세대의 세대원이 밑줄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여기까지 밑줄. 이게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뭐로 보겠다, 여러분?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다시 뭐와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때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결국 이 취득세에서 표준세율로 과세된 일반 주택은 물론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고급 주택과 별장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세로 과세된 일반 주택은 물론이지만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중과세했던 고급 주택과 별장도 재산세에서 뭐로 모아서 주택으로 모아서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세는 일반 주택은 물론 무슨 주택, 여러분? 고급 주택과 별장도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재산세 공부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돼야 될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3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203쪽에 보시면은 자, 상가와 그 밑에 토지가 있다. 주택과 그 밑에 부속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상가 등 일반적 건축물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자 동그라미 뭐하여? 구분하여 여기 구분에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칩니다. 시뻘겋게. 구분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구분하여 과세를 해서 상가 건축물 등은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그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뭐를 말하죠? 건축물이죠. 그리고 민법에서도 99조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하는 거야? 2개.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예요? 통합하여 통합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위아래를 비교해야 돼. 위에는 구분인데 여기는 뭐야? 주택은 통합과세에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하고 그냥 뭐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 건축물과 토지일 때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몇 개 나오는데 2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면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하고 그냥 전체에 대해서 몰려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라고 과세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저장해놔. 저장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202쪽에 오셔갖고 양가로 2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2번. 찾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보면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및 주택 부속 토지 범위 산정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냥 겸용주택의 판정 이렇게 제목을 붙이세요. 거기 법률적 표현은 상당히 길어. 법률적 표현보다는 그냥 여러분 실질적으로 겸용주택의 판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겸용주택은 뭐냐?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용주택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겸용주택일 때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이러한 겸용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빨리 확인할 게 뭐가 있느냐? 첫째, 한 동의 건물인지 한 구의 건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뭐로 나와 있고 여러분? 한 동으로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은 한 구의 건물. 이걸 봐야 돼. 이게 주어인데 이걸 안 보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셔요. 1번은 한 동에 대한 겸용주택의 판정이고 2번은 한 구에 대한 겸용주택의 판정이단 말이야. 요걸 구분해야 된다고. 한 동으로 나왔는지 한 구로 나왔는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한 동은 뭐고 한 구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 아주 묻어버리고 싶어 정말. 몇 동 몇 호예요? 몇 동 몇 호? 안 찾아가. 참. 몇 동 몇 호? 101동 802호. 자, 그러면 101동은 건물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801호. 그러면 몇 층에? 8층에. 하나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자, 실제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려고 몇 동 몇 호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막 그러더라고. 안 찾아가. 내가 어디 아파트냐고 물어봤냐고. 그냥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찾아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예를 들라고 물어본 거였어. 그러면 한 동은 뭐를 말하냐면 건물 전체로 우리는 한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건물을 뭐 하냐? 맨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뭐래? 제일 먼저 1동, 두 번째 2동. 그러면 여기 101동이면 제일 앞에 있는 거겠네? 맞죠? 그렇게 추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러 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부분, 요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구. 그럼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합상가 건물 생각하세요. 주상복합 건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층부터 8층까지는 뭐냐? 상가. 그 다음에 9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래서 여기 건물 전체 60%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 아파트야. 여기 몇 프로냐? 건물 전체 40%다 가정합시다. 그냥 여러분 요 한동의 겸용주택 판정을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요?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주상복합 건물에 또 어떻게 재산세 때릴 거냐 그 얘기야.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예전에 EBS 할 때 한 8년 정도 EBS 촬영을 했는데 EBS 방송이 촬영하면 그거는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특히 크로마 촬영을 해갖고 뒷배경이 파란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뒤에는 파란 천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하고 뒤시봉되는 표지판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방송에 보면은 사람이 2개의 화면이 합성돼요. 하나는 저를 비치는 화면 하나는 CG를 비치는 화면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합성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크로마 촬영일 때는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파란 블루 계통을 못 입어.
왜냐면 블루 계통이 보면 뒷배경도 파는데 나만 파니까 머리만 띠리리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가끔가다 뭐 영화 보면 이렇게 뭐 사람 뭐 얼굴하고 이렇게 뭐 요거 팔만 다가 막 다니 몸뚱아리 안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건 뒷배경하고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 촬영할 때는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 넥타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입에서 촬영하면 항상 스타일리스트 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코디가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다 코디해줘. 크로마 촬영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다 하고. 근데 그 와이셔츠가 별로 저는 잘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저는 원색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원색인 거 좀 좋은 거 좀 갖고 와라도 코디가 그렇게 비싼 걸 못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동대문에 자주 나갑니다. 예전에는. 동대문에 심야에 주 갑니다. 한 2시, 3시. 왜 2시, 3시에 가야 되냐? 심야에 가야 되냐? 심야는 지방에서 도매상들이 올라옵니다. 응? 그러면 이제 가방 막 큰 거 들고 올라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아, 그 파는 사람이 도매상인 줄 알고, 이제 소매상인 줄 알고, 물건 가격이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다운돼. 이해하시나요? 대량 구매하니까. 그럼 저는 어떡하냐? 같이 올라온 사람한테 말 시켜. 어디서 오셨으면, 아따, 저 거기서 왔는데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같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다녀. 그러면 제가 사도 뭘로 사? 도매가로 사버린단 말이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여러분 심야 가갖고 같이 돌아다니면 돼. 그 대신 큰 가방 들고 다녀야 돼. 이따만한 거 나보다 더 큰 가방 들고. 자, 그래서 거기 가갖고 그 의류 판매한테 가서 딱 얘기하면 됩니다. 크로마 촬영용으로 코디해 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다 알아서 그걸 다 해줘. 세팅을 해줘. 그러면 1층부터 8층은 뭐고? 상가. 9층부터 15층 뭐고? 오피스. 이게 건물 전체 예를 들어서 몇 프로다 여러분?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자,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뭐 때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재산세 어떻게 때릴 거냐? 그 얘기야. 이걸 판정하는 규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럼 갑시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대로 주어죠. 다만 주어가 뭐로 제시가 됐어? 한 동이라는 게 중요하더랬어.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윗줄. 이게 결론이야. 무조건. 뭐만?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여기 밑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이 말은 뭘 말하냐? 면적을 비교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뭐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서 뭐만 보겠다는 얘기야? 아파트만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 오피스나 건축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뭘로 과세를 하는 거고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만 뭐로 과세하겠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60% 상가와 오피스텔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나머지 아파트로 사용하는 주거를 사용하는 부분만 뭐로 본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자, 여기 건물 구분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토지가 문제야. 부속 토지가. 왜냐면 이 토지는 모두 있고 상가나 오피스텔의 부속 토지도 되고 모두 주택 부속 토지도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뭐로와 뭐로 놔야 되냐? 상가 등의 부속 토지와 상가 등, 즉 건축물 부속 토지와 뭐로? 주택 부속 토지로 나눠야 돼. 그러면 이때에 이 건물 밑에 있는 토지를 뭐 갖고 나눌 거냐? 그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나왔죠.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밑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밑줄 뭐에 따라서 예, 이 건물 면적비율이 아까 우리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할 때에 주택분 재산세 구분과세 할 때 그 시가 편의 비율을 살짝 요거로 바꿔버린 거야. 뭘로? 면적 비율로. 아까 우리 한 주택일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때는 주택 건축물과 토지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줍니다 했죠. 근데 그걸 제가 아까 뭐랬어? 건물 면적 비율로 고쳤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살짝 말을 바꾼 거야. 스키드.
문제가 이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무조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는 안 되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라는 걸 자꾸 여러분 스스로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이때는 건물 면적별에 따라서 뭐와 밑줄 주택 부속 토지 하나와 다시 밑줄 건축물 부속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하라? 두 가지로 구분해라. 그래서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옆에 뭐라 했죠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 있죠?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책에 표시됐어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여기 그림 보실래요, 여러분? 자, 여기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약 60%, 건물 면적의 60%는 상가와 뭘로 사용하고요? 오피스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40%는 뭘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산세 될 때는 이렇게 한 동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에 용도되는 것들 이때는 뭐만?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뭘로 봐라? 주택. 요 놈만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죠. 요 놈만. 그러면 건물 40%에서 각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뭘로 때리면 되고 주택분 재산세. 상가 건물과 오피스는 뭘로 때린다?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러면 건물이 주택과 건물로 나눠졌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뭐도? 토지도 나눠라. 어떻게 나눌 거냐? 주택 건물과 상가 등의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토지도 나눠갖고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상가 등의 부속 토지는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뭘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자, 이번에는 한 구로 갑시다. 한 구. 한 구는 제가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하나 놔줬어. 자, 여기 오피스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902호가 902호 오피스텔이 여기 한 구의 건물로 표현되고 있는가? 뭘로 표현되고 있는가? 한 구의 건물. 자, 같이 보죠.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밑줄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때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즉 요 한 구 전체를 뭐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902호 오피스텔이 한 구가 있는데 902호 오피스텔인데 반이 뭘로 사용하겠다?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요거를 사무실과 주택으로 나누고 안 나누고 요 한 구 전체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주택으로 봐서 이때는 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겠다. 902호 다 주택분 재산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요게 바로 겸용주택의 판정이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이야.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한 얘기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겸용되는 것으로서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시 한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응? 틀린 말이지. 왜? 한 동일했으니까 제가 한 동일했으니까 이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에 겸용할 때는 크게 비교하고 안 하고 무조건 뭐만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쭉 들어가서 주택분 재산한다고. 그럼 아까 50% 이상일 때 뭐야?
한 구의 건물이 50% 이상 주거인을 하면 이때는 한 구 전체를 뭘로 보는 거고 주택으로 보는 거고 한 동의 복합 건물일 때는 이때는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세하고 나머지는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그 밑에는 토지도 건물 면적별로 주택 부속 토지와 상가 등 부속 토지 나누어서 상가 등의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고 토지분 재산세로 가서 주택 부속 토지는 항상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뭘로 가세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가세야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얘가 제일 중요해. 양가로 2번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좋아. 일단 표시는 해놨고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부속토지 판정 기준이 나왔네요, 여러분. 항상 지방세에서 여러분 부속토지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바닥면적이야. 건축물 바닥면적이 몇 배다? 10배를 해당 부속토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자 밑줄 뭐라 해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조건이야. 그럼 위에다 적었어요. 명백하면 그럼 그 경계 내의 토지가 되는 거고 명백하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조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조건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다? 그러면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뭘로 본다? 주택 부속 토지를 본다. 그리고 그 밑에도 적으세요. 요거는 취득세의 저거 취득세의 주택 그다음에 별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주택 고급 주택으로 좀 적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중과 대상이 뭐 고급 주택 취득세에서 고급 주택 별장 고급 오락장 다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중과 대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에서 고급 주택 그리고 별장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 판정 기준과 동일 요 규정은 바닥 면적이 몇 배 여러분? 10배에 해당하는 토지 그 주택 부속 토지를 본다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판정과 똑같다고. 그냥 무조건 해당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를 곱해서 해당 건물에 뭘로 봐라? 부속 토지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택의 구분 별표 하나. 요것도 자주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야. 자, 요거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야,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결론 냅시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분리된 부분, 요거를 매 하나의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왜 있냐면,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는 거 배우셨나요? 자, 이때 공동주택은 크게 뭐 네 가지가 나왔죠. 오늘 딱 세 가지 봅시다. 관세는 기수세는 보지 말고 여러분 기수 빼놓고 아파트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여기까지가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 기타 단독주택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주택을 보는 거야, 여러분?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는 뭐죠? 얘가 포인트야, 얘가. 이 수많은 주택 중에 딱 요 놈을 지정했네, 요 놈을.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가구 주택. 그러면 요거와 비교 대상이 뭐냐? 다세대야, 다세대. 그럼 다세대는 뭐고?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야.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으로 구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단독주택은 건물 하나를 뭘로 보는가?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하나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아파트 조건 크게 주거용 하는 층수가 여기는 몇 층 이상? 몇 층 이상? 이거 했어 안 했어 아직? 5층 이상이죠? 예.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층수가 몇 층이고 주거를 사는 게 4층이고 그 다음에 and 하나가 더 들어오죠. 여기는 이제 주거를 사용하는 뭐 부수 토지 면적, 바닥 면적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상이야, 초과야? 이놈의 거는 이상인지 초과인지 이하인지 미만인지 빨리 봐봐, 확인해봐. 660제곱미터 초과야, 이상이야?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자기가 알죠. 왜 나한테 물어봐? 빨리 확인해봐. 660제곱미터 뭐야? 아니.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 검색해보라고. 그러면 핸드폰을 맨날 쳐다보면서 보랄 땐 또 안 보고 있어. 에? 660제곱미터 뭐야? 초과로 나오죠? 이상해요? 확인해봐.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확인 안 해? 자기, 근데, 예? 초과 맞아요? 예. 힘들어 죽겠네.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알고 있어? 나 몰라. 저는 세법이잖아요. 다세대 또 몇 층이야? 4층. 그리고 and 뭐가 들어와? 바닥 면적이 들었죠. 여기는 이하잖아. 여러분 이걸 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맨날 스키들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자, 단독으로 갑시다. 다각으로 이제 몇 층이 되는가? 4층이야, 3층이야? 3층이야. 어떡하면 좋냐.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중개한 주택이 이게 단독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초과 이상 4층, 3층. 여기는 3층 아니야? 바닥 면적은? 그래,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지. and. 진짜 왜 그러지? 안 했구나. 그죠? 안 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게 마음은 편해, 서로가. 자, 보세요. 다세대와 다가구는 층수가 달라. 공동주택은 기본이 몇 층까지고 4층 이상이고 다가구부터 단독주택 3층이 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바닥 면적 따서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들어가고 여기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와. 맞아요? 19세대 이하?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지 틀린지 자체를 내가 모른다 이 새끼야. 왜 나보고 물어보냐.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얘는 뭐로 분류합시다.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면 뭐가 되는가? 다가구. 그러면 101, 102, 103, 201, 202, 203 이렇게 합시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나누자고. 여러 세대가 살고 있잖아. 그럼 이게 다가구 주택은 몇 개 주택을 보는가? 다가구 주택은, 죄송합니다. 이게 다가 4층이니까 이게 뭘로? 다세대. 이제 나도 헷갈리네, 이제. 자, 이게 뭐면? 다세대면 몇 개 주택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걸 일일이 세줘야 돼, 우린. 그래서 몇 개 주택을 봐? 12개 주택을 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4층이 아니라 3층이었다 봅시다. 그럼 주택 몇 개 돼? 주택법에 따르면 하나죠, 하나. 하나단 말이야. 그러면 층수 하나가 더 있으면은 다세대가 되고 소유권 하나, 둘, 셋, 12개가 나오는데 한 층이 없으니까 이게 몇 개 돼? 하나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딱지 받으면 매일은 몇 개 받아? 하나 받죠. 근데 하나 더 지면 한 층을 더 지면은 아까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대상 때는 기존 다가구 빨리 헐어버리고 뭐 하는 게 더 나은가? 다세대 지는 게 더 낫단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단 말이야, 실무에서. 자, 그럼 우린 재산세 때리는가? 자, 재산세를 때리는데 이게 뭐가 되면, 다세대면 따로 재산세 때려야 되겠죠? 왜? 소유권이 다 다르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갑자기 요거를 싹 한 층에 줄여보니까 이제는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주택을 때린단 말이야. 근데 하나가 더 있을 때는 가구별로 때렸죠. 그러니까 층수 하나에 따라서 다세대일 때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과세가 되는 가격이 확 달라져 버려. 다세대면은 아까처럼 4층이 되면 12개 주택으로 나눈 가격으로 때리는 거고, 다 가구가 되면 전체 가격을 일틀어 보니까 전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돼. 그러면 주택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무슨 세로 과세냐? 누진세로 과세가 돼. 무슨 세율? 누진세를. 그러면 가액이 크면 클수록 무슨 세율을 적용하냐? 높은 세를 적용돼. 그래서 0.1%도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인데, 얘가 4층이면은 뭘로 분류가 돼서 다세대로 분류돼서 소유권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주택으로 구분해서 12개의 주택으로 나눠진 부분에서 따로따로 주택분 재산세 때린단 말이야. 이해됐죠? 근데 자, 이제 한 층이 없어졌어. 몇 층이 돼버렸어? 3층이 됐어.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로 되면서 단독주택 소유권이 몇 개가 돼서 하나. 그럼 이때는 어떤가에 전체 가격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하나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으면 12개로 나눠진 거를 한 층이 없대서 하나를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이 다가구 주택 재산세가 다세대일 때보다 세보다면 확 늘어나 버려. 이해하시나요? 다세대는 12개 주택을 봤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12개로 나누잖아. 그래서 각각 소유권이 따로따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2개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여기 한 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뭘로 분류되고 다가구로 분류가 되고, 다가구니까 전체가 몇 주택이 돼서 1주택에서 전체가 돼서 뭘 때리는가? 주택분 재산세가 된단 말이야. 그럼 12개는 나눠졌던 것이 하나가 없다고 해서 한 층이 없다서 하나 전체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때리면 세부담이 뭐보다? 다세대보다 높아져. 근데 실은 다세대와 다가구는 층수만 좀 다를 뿐이지,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갑자기 재산세가 증가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다가구 주택에서 뭘 때릴 때? 재산세를 때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거기 마지막에 1가구가 뭐랬어?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분리된 부분. 그러면 여기에 각각 분리된 부분이죠? 요거를 각각 하나에 뭐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말고 각각의 요거를 뭘로 봐서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몇 개 주택 나오는가? 9개. 이 주택으로 구분해서 9개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뭐 한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요걸 합한 가액이 이 다가구 주택이 뭐가 되는 거다? 재산세가 되는 거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때 저는 전체를 한꺼번에 재산세를 계산하지 말고 요거를 몇 개 주택으로 9개 주택으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재산세 계산하랍니다. 그래서 그걸 합한 금액이 뭐가 되는 거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를 더 지면은 이게 뭐가 돼서 공동주택인 다세대가 주택 따로따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한 층이 없어졌다 해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면 누진세 구조상 세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니까 이거를 다세대처럼 너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각각 분리된 부분을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몇 개 주택으로 구분해서 9개의 주택으로 구분해서 각각 재산세 계산하고 그 합한 금액이 바로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재산세가 되는 거다. 그럼 뭐와 형평이 맞아져? 다세대와 거의 과세 방식이 맞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따로따로 과세하라고. 따로따로 재산세 계산해서 합한 가액이 이 주택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재산세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액의 전체 가액일 때보다 9개 주택으로 나눠진 가액으로 각각 누진세를 정하니까 세율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뭐와 똑같아져? 다세대처럼 가구별로 하나하나 계산한 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가구일 때는 다세대와 형평상 너를 주택분 재산세를 갖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말고 분리된 부분 각각을 하나에 뭐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몇 개로 구분해서 요 사례처럼 9개로 구분해서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걸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이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그럼 뭐와 똑같아진다? 과세 방식이 다세대와 똑같은 방식이 된다. 다만 규모가 4층에서 몇 층으로? 3층으로 줄어들 뿐이지 기본적인 재산세 계산 방식은 같다. 오예? 예.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누가 내야 되는가? 재산세. 소유자가 내야죠. 자, 여기 그럼 이렇게 해볼까? 3층은 주인집 아줌마가 사용하고 있고 통으로 302로. 아, 이거 괜히 많이 해갖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자, 몇 채 살아? 5채. 몇 채가 살고 있다고? 5채가 살고 있는 다 가구주택이야. 그러면 이 5채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으로 보지 말고 몇 개의 주택으로 봐서 5개 주택으로 봐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몇 개로 나눠갖고 5개로 나누어진 금액으로 가지고 뭘 계산한다며? 재산세를 계산하고 이걸 합한 금액이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한 층에 더 올라가면 뭐가 되고? 다세대. 그럼 여기도 따로따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세대와 다가구 과세 방식이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죠.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아까 4층 했다가 지금 3층 했다가 돌아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1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분리된 부분을 매 한구에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통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나눠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그 나온 합한 금액이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예. 자, 됐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항공기와 5번 선박 있죠, 여러분? 예, 그거는 옆에다 묶어놓고요. 적으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항공기와 선박. 적어놓으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요한 게 그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기 박스 있네요,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고 되고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서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고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이게 뭐면 주거용일 때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봐요. 통합하여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게 그림에 밑에 설명해 놓은 거 표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우리 203쪽 토지 구분 나왔죠. 진짜 여러분이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토지 이 구분 별표 3개. 역시 납세 의무자와 함께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산세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작년에는 이 토지 구분이 한 번 쉬었어요.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올해 저는 2018년도에는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별표 3개. 근데 이 부분은 203쪽부터 요이 땅 해갖고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218쪽까지 갑니다. 218쪽. 203쪽부터 218쪽까지 가갖고요. 쎄빠지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 문제 맞춰요. 응? 뭘 아야 아기는? 참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단순 무식하게 203쪽부터 218쪽까지, 218쪽인가요?
거기까지 쇠 빠지게 완벽하게 외웠어. 완벽하게. 내 마음에 저장해놨어. 그래서 문제 맞추는 게 몇 문제다고? 한 문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잡아놓고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 그때는 출제위원회 의도는 딱 하나야.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겠다. 못 맞추게 하겠다 의도 낸 거야. 그러면 그때는 하나하나 차이가 없어. 무슨 차이가 없어? 틀리는 건.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는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만 잡아놓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오면은 맞추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 그때는 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여기 토지 구분이 항상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야.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다만 이제 여러분의 팔자에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냐, 어려운 문제가 나오냐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자, 207쪽부터 보세요. 207쪽부터. 207쪽에 거기 보면 임야가 나와 있어. 그죠? 동그라미 1, 2, 3, 4, 5, 6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 중에 하나가 임야로서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때도 있고 자 207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임야다고 임야. 그 임야로 구분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참고 밑에 있죠. 여기부터가 이제 0.2% 분리가 올해 개정된 건데 자 여기부터가 자 다음 페이지 분리과세 대상 농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9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007이고요. 자 209쪽을 보시면 창고 있죠? 1, 2, 3, 4, 5. 그 다음에 다음, 그 밑에 1, 2, 다음 페이지 3, 4, 5, 6, 7, 9, 10, 11 하나. 그 다음에 다시 210쪽부터 1, 2 해갖고 211쪽, 그 다음에 212쪽까지 12개에다 가나다다 마바사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시 212쪽 1번부터 요 이 땅 해갖고 1, 2, 3, 4, 5, 6, 7, 8, 9, 213에서 예, 213쪽 맨 밑에까지 나왔죠. 이거를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맞죠, 못 맞죠? 못 맞죠, 못 맞죠. 근데 요즘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216조 별도 합산 과세 상당과 있는 토지가 있어요. 216쪽부터. 그래서 여기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히 있는 토지가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0 다음 페이지 15, 16, 17까지가 있어. 여기서도 물어봤어, 최근에.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맞출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뭐 했어도, 정리를 했어도, 출제를 못 맞추게 하려면은 맞출 수가 없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10분 쉬었다가 기본적인 골격은 잡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별도, 기타 이런 것도 찍는 요령은 있어. 답을 찍는 요령. 모를 때 뭐 해야 돼, 답을? 이때 찍을 때도 찍는 요령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 토지 구분 별표 3개 표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10분 쉬었다가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